잘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식 토크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경영자 직원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누군가는 일어나자마자 또 출근이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도 성과를 내봐야겠다, 성장해야겠다 라고 결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오늘 아침 1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통째로 바뀐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프로 엔잡러, 그리고 저는 프로 자기개발러, 또 이 프로 학습러라고 불러드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분이기도 한데요. 아침 1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 책의 저자이신 류한빈 저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1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 책을 쓴 류한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의 주제가 좀 재밌어요. 아침의 습관 하나, 1분의 사소한 습관 하나, 이 주제로 쓰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저녁 루틴에 관련된 책을 쓰셨던 걸로 알고 있고, 다시 이 주제로, 아침 습관의 주제로 조금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첫 번째 책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프로 엔잡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한정된 시간 안에 직장인으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남은 시간들, 퇴근 후에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썼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직장인들이 또 하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좀 웰니스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해가지고 한번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1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분을 전환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해서 아침에 1분을 통해서 어떻게 출근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좀 다듬고 이렇게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기분 전환. 네. 그러면 우리 저자님은 오늘 아침에 네. 이곳에 나오기 전까지 네. 어떤 아침에 좀 기분 전환 루틴을 좀 네. 하셨을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씻고 좀 정신을 차리고 명상을 15분을 딱 합니다. 그래서 아침 명상을 하고 또 햇볕을 꼭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아침에 햇볕을 잘 봐야 밤에 잠이 잘 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창문을 항상 다 활짝 열고 창 앞에 앉아서 뭘 해요. 뭐 화장을 하더라도 하고 커피를 한잔 하더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햇빛을 보면 잠을 잘 자고. 네. 그래서 그거 햇빛을 잘 보기 위해서 창가 앞에서. 네. 이것도 새로운 또 이렇게 행동 습관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는. 네. 역시 프로의 처음 나오신. 그렇다면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이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아침 1분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살 수 있을까? 네. 이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침 1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순간에 집중하고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좀 자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도 샤워하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명상 루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네, 잘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는 직장인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침 1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 요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성인 ADHD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일하다가 계속 깜빡깜빡하고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제일 심했을 때는 설거지를 하다가 이렇게 접시에 거품을 다 묻혀놓고 이 사실을 깜빡하고 이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들을 막 하다가 다음날 보면 이제 거품이 묻은 접시들이 그대로 있고 이런 정도로 뭔가 일을 하다가 자꾸 깜빡깜빡하고
그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고 이럴 정도로 좀 정신이 없다고 하죠. 정신이 없는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진짜로 나 ADHD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할 때 다음 날에 굉장히 중요한 학교에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려고 이 USB에 자료를 다 담아놨는데 제가 저 스스로를 너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날에 퇴근하기 전에 손등에다가 항상 뭘 적어놨어요. 너무 이렇게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꼭 잊어버릴 것 같아. 이런 불안하면은 손등에다 뭘 자꾸 적는 습관이 있었는데 보시면 손이 두 개고 USB라고 두 손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동료 교수님도 굉장히 정신이 없으신 분이셨는데 둘 다 이제 그 전날 밤에 너무 불안하니까 이걸 써놓고 다음날 아침에 딱 만났더니 둘 다 여기에 USB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나머지 이 손등 두 개와 USB를 갖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내용인데 그만큼 우리가 일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깜빡깜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제가 2019년부터 명상을 계속 하게 됐는데 명상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는 습관이 결국은 내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이 많은 것들이 대부분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보통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상사가 나를 괴롭게 해서, 클라이언트가 나를 괴롭게 해서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내 머릿속에 어떤 지뢰가 많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내 머릿속에 도대체 어떤 지뢰들이 있고 이 지뢰들을 피해 다니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내가 일을 더 잘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많이 써야 되지만 분명히 나를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는 힘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지뢰가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하면 이런 장애물들이에요.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 라든지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해야 돼, 쓸데없는 거에 돈 낭비하면 안 돼, 시간을 조금 더 허투루 써서는 안 돼, 누구에게나 사랑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이런 머스트로 대변되는 이런 문장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이 실수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전혀 못하고 내가 수습을 한다거나 이런 좀 지뢰들이 많았는데 이 지뢰는 터졌을 때도 문제가 됐지만 사실 닳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데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완벽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할애한다거나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정해져 있고 이 총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지뢰를 피해 다니느라 70, 80을 써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잘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아무래도 많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4가지 질문을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본 것 같아요. 그쵸. 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지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지뢰를 밟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피해 다니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쓴다는 말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일들이 그렇지만 잘하려고
힘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특히 이제 대인관계나 어떤 내가 삶을 향상시키려고 할 때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태스크를 잘 해결하는 것이지, 뭔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 더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런 지뢰를 피해 다니는 데에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그 목표를 성취하거나 더 잘 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명상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도대체 어떤 생각들이 많아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며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에너지가 쭉쭉 빠지고 별일 안 한 것 같은데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도대체 이게 어떤 것 때문인지 지뢰를 한번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진짜 예민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은 이제 HSP인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도 많고 이해도도 높고, 아, 나는 참 예민한 사람이구나라는 인지도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한 세대만 위로 딱 가면은 이제 어르신들은 항상 그런 게 있죠. 잘 버텨야 되고, 한 직장에서 오래 있어야 되고, 무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만 표출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저도 이제 뭔가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그럴 때마다 아, 나는 되게 나약한 사람인가 보다. 남들은 잘하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 나는 왜 못 버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아마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이제 자기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스트레스와 일의 효율을 따질 때 항상 이 감정 체력이 그릇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릇의 특징은 신축성이 없어요. 이게 물풍선처럼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데, 이 그릇의 크기는 많은 경우에 타고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나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나는 못 견디는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그릇의 크기가 작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의 경우에는 간장종지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이제 일정량이 계속 이렇게 빗물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그릇이 넘치는 순간을 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번아웃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그릇을 얼마나 자주 비울 수 있느냐가 이제 번아웃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릇을 자주 비우려면 매일 이제 습관처럼 이 그릇을 비우는 어떤 의식 같은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그릇을 비우는 매일 아침의 의식이 아침 루틴으로 자리가 잡히게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책으로 아침에 1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그릇에 담긴 매일매일 쌓여가는 물을 적시에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릇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늘어나니까 포기하고,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런데 이걸 비우는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이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아, 이 그릇을 키우는 것보다는 비우는 게 쉽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아니면 또 우리가 잘못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차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저의 경우에도 이제 자꾸 숨거나 회피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 아니면 책임감이 막중한 일들을 좀 피하는 방식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발전이 많이 더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부의 일을 탓하는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것, 그리고 아니면 나를 탓하는, 내 작은 그릇을 탓하는 것, 이 두 가지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릇을 자주 비워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도망 다녔어요. 특히 이제 제가
돈의 비유를 하면 조금 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말에 친구랑 어디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놀기로 했는데 뭐 입장권도 필요하고 가서 뭐 추러스도 한번 사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려니까 한 7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월요일인데 주말에 가려고 하니까 주머니에 보니까 7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놀러 가려면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커피도 안 사 먹고 이렇게 아껴야 놀이동산에 가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서는 거예요. 감정 체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정 체력의 총량이 내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내가 오늘 저녁에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 중요한 회의가 있다든지 발표가 있어. 이러면 저는 이 감정 체력의 총량이 작은 사람이니까 오늘 아침부터 이 스트레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곤두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접촉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들을 피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더 이제 예민한 거죠. 아침부터 이 체력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 운동을 해봤는데 이게 아침 운동을 했더니 그날 하루가 굉장히 에너제틱해진 걸 느끼는 거예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걸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아침에 내가 뭔가를 안 하려고 도망 다니는 것보다 뭔가를 했을 때 하루가 바뀌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아침에 운동도 해보고 이따가 말씀드릴 샤워할 때 할 수 있는 행동들도 해보고 뭐 명상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아침 루틴들을 많이 시도하고 자리 잡힌 것들을 매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햇볕을 보면서 네, 이렇게 스스로를 깨우고 이런 일종의 간단한 의식들을 하면서 좀 삶이 많이 바뀌고 또 일하면서 얻었던 스트레스들을 많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또 자신감도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바꿀 수 있다면 하루를 내가 더 잘 지켜낼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들로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에 모여 있잖아요. 남들은 다 잘 버티는데 왜 나만 유별나게 이걸 힘들어할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 그릇이 작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이 그릇을 더 자주 비울 수 있을 것인가를 인지하면 좋겠고 이게 스스로의 자존감을 많이 깎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뭐 화초들이 있으면 어떤 화초는 물을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되고 열흘에 한 번만 줘도 되고 매일 줘야 되는 이렇게 습지 식물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데 어떤 식물이 더 낫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그냥 물을 자주 비워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깨달음 전에는 가장 큰 고통이 있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힘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요, 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 내성이 적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방법도 시도해보고 왜냐하면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이걸 버텨내야 되는 힘이 항상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결국 셀프케어의 달인이 되어서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셀프케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린 것처럼 우리 아침에 다들 샤워 하시잖아요.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하는데 사실 아침 시간은 굉장히 자동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출근해서 자리에 착석하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은 거의 내가 행동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자동에 가깝잖아요. 눈 뜨면 황급히 씻고 뭐 하고 배고프면 뭘 먹고 늦지 않게 달려나가는 이 삶 속에서 잠깐의 포즈를 두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챙겨보자 라는 건데 아침에
제가 아침 1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하자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샤워는 늘 하던 거니까 샤워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물을 틀어놓고 물을 맞으면서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쏟아질 때 그 소리가 있을 거고 물이 따뜻하거나 혹은 차거나 하면은 피부에 닿을 때 그 차다, 따뜻하다 하는 느낌이 있을 것이고 또 눈으로 봤을 때 물이 쏟아지는 모양이 있을 것이고 물이 쏟아져서 바닥에 닿으면 바닥에서 배수구로 흘러나가는 모양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더 집중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물 아래에 더 서 있어 보는 것도 괜찮을 거고 이게 뭐 5분, 10분 걸리는 게 아니라 한 30초만이라도 물이 떨어지는 모양을 한번 보고 물이 내 몸에 닿는 느낌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물이 흘러나가는 것, 소리 이런 데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게 우리가 좌선 명상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물론 시간을 들여서 내 머릿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명상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결국 모든 명상은 이 정신이 지금 이 자리에 딱 붙어 있지 않고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이렇게 지금 이 자리가 아닌 어딘가에 배회하는 정신을 여기다가 붙여놓겠다라고 하는 게 명상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의 초심자들에게는 좀 권하는 것이 감각에 집중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멍, 불멍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물에만 집중하게 되고 또 촛불이나 아니면 장작불이 타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불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다른 생각들이 사라져요. 이게 다 명상인 것인데 우리가 샤워멍을 한번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너무 걱정되는 게 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게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좋아요. 물이 이제 위에서 쏟아져서 배수구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 내 걱정, 내 고민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아서 이렇게 떨어져서 시원하게 배수구로 흘러나가는 상상 같은 것들을 하면서 좀 걱정을 흘려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방법입니다. 샤워 하나로 일상적에 사실은 샤워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고 샤워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네. 방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샤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저는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2번 샤워를 하는데 그때마다 조금 불멍불멍하듯이 네. 샤워멍을 통해서 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 아까 이제 저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방법 저 방법을 좀 써봤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버텨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개인마다 이제 사실 저자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걸 찾아오셨던 것 같은데 개인마다 조금씩 본인한테 맞는 아침 루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릇의 크기가 다르듯이 그렇다면 나한테 맞는 이 아침 루틴을 만들어가는데 조금 그래도 이거 아침 방송이니까 팁스럽게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적인 방법과 동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초심자의 경우에는 동적인 방법을 많이 선호를 하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동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운동이 있겠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몸을 움직여 버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 달리기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될 수 없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활동적이지 않고 신체적인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면은 버거운 일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새벽 수영을 시작하고 한 달 반 정도는 회사에 가서 매일 졸았던 것 같아요. 매일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에너지도 총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좌선 명상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멍, 샤워멍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책에도 소개돼 있지만 이렇게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낀다든지 먼 곳을 바라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정적인 방법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하나만 더 질문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샤워하면 너무 좋아요. 일상적이기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게 아침 수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나 아침 수영하고 싶어. 한 3일 하면 4일째부터 못 나가고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작심삼일.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라 네네. 이런 걸 조금 더 해낼 수 있는 진짜 팁도 있으면 조금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의지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믿지 않고 믿지도 않고 가끔은 싫어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지력이라는 말이 추가되는 순간에 내가 나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나는 왜 3일은 했는데 4일은 못할까? 라고 하면서 의지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타인과 나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맞는 일들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정적인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책을 읽는다거나 책을 읽고 필사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대신에 좋아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의 끈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영해야지 라고 하고 수영을 하루 이틀 3일 했는데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죠. 뭔가를 내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는 시대가 지난 생각이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이제 내가 뭔가를 꼭 하겠다라고 하면 수영은 나랑 별로 안 맞나 봐. 그러면은 뭐 스케이트를 타봐야지, 요가를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것을 찾을 때까지 좀 여러 가지 트라이의 끈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에 계속해서 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는 그 찾는 과정 네. 오히려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네. 뭐 불멍 샤워멍 댓글이 좀 많이 달렸습니다. 불멍 샤워멍 불멍 샤워멍 작심삼일 공감됩니다. 이제 정혜진 회원님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 오늘도 일어나기 싫다라는 말부터 했대요. 일어나기 싫다. 진짜 부정적인 말을 자동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인 습관을 긍정적으로 좀 바꿀 수 있게 내일 아침 바로 적용하고 싶다고 내일 아침부터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라는 질문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불평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직업이 수의사인데 제 동물행동학 관점에서 봤을 때 강아지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보고 반가워서 뛰어오르려고 하면 사람들은 안 돼 하지마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강아지들은 안 돼 하지마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앉아 기다려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기다려를 잘 하는 강아지들은 앉으면서 동시에 뛸 수 있는 강아지는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의 좋은 행동을 가르치는 게 이제 동물행동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안 할래 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불평은 안 할래 라고 하면 불평을 멈출 수가 없고 감사를 할래 라고 하면 불평을 멈출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욕심이 많아서 욕심을 계속 내는데 욕심내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은 욕심을 멈출 수가 없는데 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줘버리고 베풀어 버리면 동시에 욕심내는 걸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불평을 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재빠르게 감사할 만한 거 3가지를 탁탁탁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하면서 동시에 불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평을 조금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불평하기 전에 감사 먼저 하면 불평이 사라진다. 네. 불평하지 마, 불평하지 마, 불평하지 마 하면 불평부터 나오니 감사할 것을 먼저 찾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루틴의 강도는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아침부터 힘들게 시작해버리면 하루 계획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아까도 이제 수영을 하셨을 때 일주일 한 달 동안 좋으셨다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뭐 이런 거 좀 궁금한 것 같은데요.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틴이라는 게 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인데 뭐든지 아무리 쉬어도 매일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공부하는 일상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어본 게
공부하기 너무 싫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저는 책상에 앉기 전에 생각을 하는 게 딱 한 줄만 읽어야지. 아니면은 그 책을 펴면 한 챕터 위에 항상 정의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정의만 읽고 책을 덮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상에 앉았어요. 신기한 게 한 줄만 읽고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딱 한 줄만 읽고 책을 덮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줄 읽다 보면 그 다음 줄이 궁금하고 조금만 더 볼까 조금만 더 볼까 하면은 계획했던 것보다 항상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뭔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걸 달성 못했을 때 좌절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 실천하는 데는 분명히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침 루틴은 급하지 않잖아요. 누가 뭐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고 내일 했는데 모레 못했다고 연봉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매일 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시작하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김경민 대표님 이런 댓글 남겨주셨네요. 저는 책상 주변에 책을 널어뒀습니다. 빨래처럼. 그럼 바로바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네. 실제로 책상이 조금 책으로 좀 아닙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하신 분들께 격려와 네. 또 응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말로 다 하지 못할 스트레스들이 다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적성은 뽀로로잖아요. 그런데 일을 해야 되고 또 자기 발전도 해야 되고 너무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거나 있다는 걸 인지해도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응용해서 아침에 내 물그릇을 비울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만들어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토크는 잘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매일매일 지속됩니다. 가인지 캠퍼스 회원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식토크는 사랑입니다.